네, 안녕하세요. 주필수는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수입니다. 예, 오늘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 배당락이 나와서 0.8% 정도 하락 출발했는데 일단은 양봉이 나왔죠. 대기 매수세가 그만큼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일이 마지막 거래일 납회일인데요. 내일까지는 특별하게 나쁜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보다는 뭐 개별 종목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은 누가 뭐래도 포스코 그룹이죠. 포스코 그룹, 엠텍이 상한가, 인터내셔널 홀딩스까지 전체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정호 포스코 회장이 다음 달에 아르헨티나에 가서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온 건데요. 특히 리튬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반등폭은 좀 작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개인이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는 이런 수급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승폭이 좀 제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용 매수, 개인이 살 수 있는 거는 신용 매수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대표적인 개인들이 많이 매매하고 있는 증권사 키움증권이 증거금 100%를 묶어 있어요. 그리고 몇몇 많은 증권사들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증거금 100%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와야 될 시점에서 반등이 좀 못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좀 과거와 같은 그런 탄력이 없는 매수세가 없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좀 많이 횡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시세를 지키지 못하고 약간 눌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과거 같았으면은 뭐 포스코 엠텍이 올라가고 인터내셔널 포스코 뭐 홀딩스가 4% 올라갔으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최소 5에서 뭐 한 10% 안쪽으로 이런 짱대 양봉이 나왔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과거와 같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신용 매수가 그만큼 가수요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약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뭐 풀어주겠죠. 그럴 때 좀 수급적으로 좀 좋아진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탄산리튬 가격은 조금씩 상방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을 예상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수급 면에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의 증거금 100% 요걸 풀어줘야 돼요. 요걸 풀어줘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양봉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다. 또 시세의 연속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등 그 2차 전지 섹터의 증거금이 풀리면 생각보다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언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풀리면 좀 빨라질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서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수급 한번 볼 건데요. 외국인이 매수 주체였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 모두 순매수를 보였고 이런 움직이면 내일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크게 큰 무리 없이 주가에 뭐 큰 급락 없이 잘 마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내년장도 계속해서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금리 인하를 뭐 3월에 하느냐 5월에 하느냐 6월에 하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금리 인하 시즌으로 본격적인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공급이 되고 그리고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섹터들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약바이오.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과거와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러셀 2000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소형주로 구성된
지수예요.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대형주들이 올라갈 때, 테크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이렇게 하락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상승세를 돌아서고 있고, 여기가 아마 3 고점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돌파하고 양봉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점은 돈이 중소형주까지 퍼져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미국의 헬스케어 소형주도 움직이고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업종까지 동반 상승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차 공매도 토론회가 있었죠. 박순혁 작가님이 상당히 좀 객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트루웹이라는 전산 시스템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트루웹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트루웹은 이런 겁니다. 기존에 전자거래 플랫폼 트루웹이 있어요. 여기 대차를 공매도 물량을 이제 신청을 하면 여기 트루웹 플랫폼을 통해서 대여자가 빌려주고 이 모든 내역들이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개기관을 떠나서 증권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요거를 트루앱이다라고 하는데 기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무차익 공매도 시스템을 방지하는 전산화 주문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 물량을 확보하고 함께 이제 주문에 대한 검증, 전산상으로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트루앱입니다. 이게 현재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걸치지 않고 그대로 전송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트루테크의 하재우 대표가 벌써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2019년부터 개발해서 21년 정도 안으로 개발이 다 끝난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에 가입한 고객들이 있어요. NH증권, 신한금융, 메리츠, 하나금융투자, 홍콩과 대만 소주의 외국계 기관 그래서 22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차 거래를 좀 자동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벌써 다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주장한 거예요. 박순혁 작가가. 벌써 여기 트루앱이 있는데 왜 시행하지 않느냐? 왜 공매도 전산화가 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당국에서 얘기한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관기관은 이거를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적용하기가 힘들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은 대부분 그 에퀴랜드라는 민간 사이트 서비스로 대차 거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를 에퀴랜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 요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80% 넘게 대차 거래를 에퀴랜드를 통해서 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야 이거 쓰지 말고 국내 플랫폼 이거를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루앱이 있지만 외국인들이 쓰고 있는 거를 갑자기 못 쓰게 하면서 무조건 국내 플랫폼 트루앱을 써라 하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또 수작업으로 서로 협상하는 대차 거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표준화해서 플랫폼으로 구축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홍문유 코스콤 부장, 코스콤이 뭐냐면 과거 이름이 증권전산이었어요. 증권전산. 그래서 주식과 관련된 지금은 이제 증권사가 거래소를 떠나서 증권전산을 쓰고 있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모든 증권사는 코스콤 과거에 증권전산을 썼었단 말이죠. 지금의 HTS가 이제 개발된 건데 그전에는 HTS가 아니라 뭐든지 그 증권 전산을 썼었어야 돼요. 거래소에 있는 증권 전산을 써서 요걸 이제 증권사별로 나눠져 가지고 이 주문 시스템이 모든 거래소로 오게끔 되어 있었는데 요거를 탈퇴하면서 지금의 HTS가 된 겁니다. 아무튼 코스콤 부장이 2021년 트루앱 개발사와 함께 관련 검토를 했지만 대차 중개 시스템만 갖고 있어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또 이때 검토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해봤다는 얘기고 그리고 중개 시스템과 장내 매매 연결하면은 시간이 걸린대요. 왜냐하면 이제 HTS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증권 거래소에 연결을 시켜줘요. 요거 시스템 옛날에 한번 제가 알려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슈퍼매트이기 때문에 ELW라는 게 있어요. 이퀴티 링크드 워런트라고 해서 워런트 매매하는 건데 아무튼 요거를 이제 과거에는 증권사가 있잖아요. 증권사가 뭐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고객이 오더를 딱 내면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거래소로 간단 말이에요. 거래소. 그거를
그 여의도에는 전용 라인이 있어요. 증권사 라인이 하나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쓰는 요 라인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가 늦는데, 외국계 증권사나 몇몇 사람들은 전용 라인을 따라줘요. 그래서 외국계는 엔터 치면 빨리 들어가고, 프로그램을 때려도 더 빨리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상한가 종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그 시장가에 때려도 한 주도 안 들어오잖아요. 얘네 외국인들은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요거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용 라인 시스템, 요 전용 라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들어와요.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약간 차별적인 프로그램도 있긴 한데, 아무튼 요게 이제 그때 ELW 때 문제 생겼는데 불법은 아니다, 제공할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난 건데, 아무튼 이렇게 거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여기 들어갔다가 플랫폼 구성하고 또 주문이 나가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국내 플랫폼이 있지만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어렵다. 계속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공매도 토론회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무튼 어렵답니다. 거래소는 어렵고, 특정 플랫폼에 거래를 몰아주기 하면 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래저래 핑계 대면서 어렵다라는 게 현재 그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주장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데, 그럼 왜 토론회를 하자고 하는 건지, 어차피 결론이 나와 있는 건데 어렵다라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한테 에큐랜드 쓰지 말고 투리앱 써라, 어렵다, 옛날에 검토해봤지만 부족하다, 어렵다,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 어렵다 얘기 다 어렵다. 전산화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하여튼 이런 전산화 플랫폼은 벌써 개발이 끝났다. 요거만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다. 그게 결론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토론회의 목적이 그렇게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어렵다란 거를 고쳐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렵다,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이 안 나요. 이번에는 오늘 포스코의 이제 급등의 원인인 최정우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이번에 포스코 그룹 최초로 3연임을 지금 해보겠다,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될지 한번 이것도 상당히 지금 주목해야 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을 좀 많이 벌려요. 원래 이제 일을 많이 벌려놔야지 요거를 수습하려면 연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도 강한 건데, 아무튼 리트 투자 확대를 위해 가지고 다음 달에 아르헨티나를 가겠다라고 하면서 포스코의 리튬 관련주 포스코 엠텍,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홀딩스가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뭐 어떻게든 뭐 이차전지 섹터에 훈풍이 분 거니까 나쁜 상황은 아닌데, 포스코가 주도를 하든 코프로가 주도를 하든 일단 2차 전지 섹터로 자금이 좀 순환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급적으로 우리가 좀 불리하다. 그래서 그 수급적인 문제가 좀 해소되면 지금보다는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증거금 100%잖아요. 요거를 풀어줘야 조금 지금보다는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 내년에는 풀어주겠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내년에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금양이 오늘 뭐 등이 한번 나왔죠. 뭐 ADR 발행한다고 이제 주식 예탁 증서인데, 해외에서 발행을 해서 JP 모건이 선에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금양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잠깐 내용 살펴보면은 내년 1월 달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할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추가 투자를 검토할 예정이다라는 거. 일단은 내년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단계 상공정을 착공했습니다. 상공정에는 탄산 리튬을 생산하고 이를 하공정으로 보내갖고 여기서 수산화 리튬을 전환하는, 그래서 가져오겠다라는 건데요. 2028년까지 연간 리튬 10만 톤을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을 또 있습니다. 포스코가 철강에서 소재 업종으로 바뀌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 오늘 태양건설 워크아웃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요게 이제 그동안 골맞던,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PF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요. 지금 PF 대 파이낸셜, 이거
PF 아시죠? 프로젝트 파이낸셜.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게 그 건물이나 부동산 쪽에 미리 투자를 해서 완공이 되면 회수하는, 그런 프로젝트 목적을 가지고 만든 그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건설이 완전히 완공이 되면 문제가 안 생겨요. 안 생기는데 이게 완공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 태양건설 같이 제게 그 건설 부분에 한 16위 정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워크아웃을 시도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 태양건설이 보시다시피 2,380원 주봉인데요. 엄청나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건설하면 생각나셔야 되는 게 바로 SBS죠. SBS의 대주주가 태양홀딩스 때문에 SBS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SBS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유다가 있는데, 자, 문제는 태양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이다라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부동산 프로젝트, 우리나라도 이거 조금 하면 안 되는데 바로 돈이 없다 보니까 제2금융권에서 많이 하는, 은행에서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1금융권인 은행 쪽은 별다른 피해가 없을 거예요. 근데 2금융권, 2금융권이 문제죠. 새마을금고가 옛날에 한번 펀드론처럼 이렇게 뱅크론이 한번 터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2금융권, 캐피탈사 이런 회사들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저축은행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고, 전체적으로 연체율도 4.4%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F4 지금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한국은행 총장 모여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좀 문제가 아니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요거 작년에 한번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PF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게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바로 김진태 강원도지사, 춘천의 레고랜드 개발, 요것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중도개발공사, 요게 이제 보증을 강원도에서 섰거든요. 그래서 망하면 안 되는데 이 기업에 회생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도지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이거를 회생 신청한 다음에 자기의 이제 영향력을 행사해 갖고 뭘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흉내내다가, 아니 강원도면은 나라에서 보증 쓴 건데 이거를 지금 기업 회생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모든 PF가 마비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가 시작이에요. 이거부터 좀 시작돼가지고 지금 다 쉬쉬하고 있었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 터지고 있는 겁니다. 수면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이 모습이 나오는 게 바로 태양건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 7월에도 새마을금고 뱅크런이 나왔죠. 자꾸 일 터지면 한 건 바이 건으로 치중했는데, 부동산 연체율이 상당히 급증되고 있고, 지금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담동의 고급 빌라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르피에르 청담, 여기도 지금 채무 상환 불능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연장하셨습니다. 5월달까지 연장을 해줬는데 4월달에 선거가 있잖아요. 총선이. 그죠? 총선 이후로 밀려온 거예요. 원래는 8월이 만기인데 울며 겨자 먹기로 했던 5월 이후로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이게 정부 당국과 금융당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4,600억의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28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새로운 금융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우리나라의 그 전체 국민을 기준으로 따져볼게요. 국민의 이 건설과 관련된 직업이라고 할까요? 건설과 관련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건설과 연기에 대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최소 50%가 넘어갑니다. 최소예요, 최소. 이 국민들이 만약에 PF나 이런 걸로 건설사들이 힘들어지면은 50%가 힘들어져요. 뭐 하청에 재하청에 뭐 엄청 많잖아요. 어음 주고 막 꺼내려고 하다못해 뭐 페인트 가게도 있을 거고 선물점도 있을 거고, 소위 말해서 여기 막노동도 있을 거고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우리나라 국민의 먹고 사는 게 약 50%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완전히 죽어버려요. 경기 자체가 완전히 죽습니다. 이러면 이제 나름대로 큰 위기가 오겠죠. 요거가 만약에 터지기 시작하면 내년에 선거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연장 일단 모면하고 보자. 연장 하는데 총선 딱 끝나고 나서
5월 달부터 바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제 큰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총선 이후에는 시장에서 잠깐 발을 좀 빼야 됩니다. 예. 제 느낌엔 그래요. 쪼끔 준비하고 경계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번 쭉 눌리면 예 고때 다시 한번 하면 또 타이밍상으로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내년 5 월입니다. 예 총선 끝나고. 예 미리 말씀드렸어요. 5월 달에 뭔진 모르겠지만 이벤트가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요때 약간 피했다가 그러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쪼끔 이제 누그러지면 고때 좀 적극적으로 싸게 예 줍줍하시면 되니까 예 요런 거를 쪼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요 얘기를 좀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지금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소통방에서는 예 한올 바이오 파마 요거 매매를 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매매를 여기 보시면 여기 뭐 "한올 바이오 파마 수익 감사합니다."라고 써주신 분도 계셨는데 한올 바이오 파마는 여기 추천가가 예 36,600원. 오늘 장중에 이시 한 5% 정도 갔었는데 그래도 뭐 한 20% 언저리 예 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요게 날짜상으로 예 22 일이니까 며칠 안 됐어요. 요때 사 가지고 33,000원대 사 갖고 가지고 있고 또 HLB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한올 바이오 파마의 기술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날 주식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거든요. 갱신했다가 좀 약간 내려온 건데 요런 주식들은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뭔가 회사의 체질이 바뀌거나 아니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번에 임상 2상을 좀 성공했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대주주는 대웅제약이에요. 대웅제약. 우루사인가요? 대웅제약하고 국민연금도 한 10% 정도 들고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예, HLB하고 예, 한올 바이오 파마를 예, 둘 다 들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그죠? 아무튼 이런 좋은 주식들을 좀 갖고 계셔 갖고 예, 크게 수익 내는 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예, 그런 투자 방법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번 실패해서 1번 성공하면 수익으로 전환하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9번 성공해서 딱 1번 실패하면 예, 계좌가 마이너스 되는 요런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 계속 바이오 하잖아요. 그죠? 왜 바이오 하는지 예, 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요게 그 미국의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다시피 고점을 갱신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모든 반도체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인텔 주식도 그렇게 어렵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계속해서 예, 마이크로 테크놀리지인데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예, 반도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AMD도 이렇게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뭐 야금야금 오르지만 예,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계속해서 반도체 하고 있는 거. 예, 이런 분위기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지고 부담이 되긴 하지만 반도체 관련주들도 조금 더 아직까지는 장비주 쪽으로 해서 예, 움직일 종목들이 좀 많아 보이고요. 예, 제약바이오 섹터도 그동안 오랫동안 쉬었다가 움직이는 예, 금리 사이클을 만나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면 제약바이오 업종도 새롭게 시작되는 예,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내년에는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될 금리 인하 시즌에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별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가는 장세가 나올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주식이 더 올라가는 장세도 이어질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하지만 새롭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폭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소통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아주 간단하죠. 예, 위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2657-8694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신청. 소통방 신청하겠다라고 신청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의자가 안내 문자 도와드릴. 일단은 최근에서도 계속해서 사칭을 하고 있다라는 예, 그런 제보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사칭에 피해 볼 수 없는 금액 1년 단위로 보이지 않고 예, 요 금액으로 9만 원, 3개월 하면은 7만 원씩 해서 할인도 해드리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멤버십을 해지하면 네, 최소 3개월의 텀을 주니까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시청하셨던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예, 방에 못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관리자께서 얘기하시네요. 예, 다시 한번 위 번호로 본인의 성함을 보내주세요. 돈 입금하셨는데 아직 못 들어오셨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스팸에 걸렸거나 아니면 본인 확인이 안 돼가지고 못 들어올 경우가 있으니까 예, 위 번호로 다시 한번 본인의 그 입금자 명을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팸이 걸려서 문자가 안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스팸 처리하는 방법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가게 가시면 다 알려드립니다. 친절하게. 예, 소통방은 일단 예, 연말까지만 예, 모집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년에 시작될 예, 금리 인하 시즌에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금리 인하 시즌이 이어질 거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때 한 1, 2년 바짝 벌어가지고 요거를 편안하게 보내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아직도 먹을 만한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시장이 너무 비상식적으로 가지 않고 좀 상식적으로 간다 그러면 예, 그런 시장에서 제가 상당히 수익을 잘 냅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비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올라가면 저도 좀 답답한데,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어가지고 이런 시장에서는 예, 합리적인 투자 그리고 올라간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예, 그게 함부로 쉬울 것 같지만 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예, 그냥 수익 나신 분들 꾸준히 갖고 계시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려면 뭔가 그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럴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매매를 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 전화번호로 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은 마지막 예, 거래일이고요. 예, 29일은 휴장입니다. 그리고 개장일은 예, 1월 2일이고요. 예,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